다음에 복습을 진행해 봅시다. 복습 진행할 때는 개별로 진행할 거예요. 개별로. 알았죠? 뭐 할당량 어차피 이제 개념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얼추 아니까 처음엔 간단하게 같이 소개는 할 텐데 그 다음에는 개별로 한번 해보죠. 개별로 하다가 이제 그게 잘 안 이루어지거나 그냥 비슷비슷하게 잘 진행되면 또 이제 같이 하는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마플 시너지라는 책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말을 했고요. 그걸로 하다가 이제 우리가 4월쯤부터는 내신 대비 문제집 학원에서 이제 여러분들 기출들 모아다가 그거 연습시킬 건데 그거랑 이제 병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냥 마플 시너지에 있는 것 정도만 다 할 수 있어도 1등급은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거 절반 이상, 그러니까 웬만큼 다 한다 하면 2등급 라인이고요. 못하는 게 많다 하면 이제 3등급 이하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그걸 계속 복습하는 과정이 할 거라서 일단 한번 같이 하지 않고 처음 부분은 좀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뭐 특히 앞부분 어려워하는 친구들 어려워하고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친구들 넘어가는 것 같아서 한번 개별로 좀 봅시다.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뜻대로 잘 안 되면은 그냥 다 같이 지금처럼 진행을 할 건데, 맞죠? 왜냐면 지금 방학이라서 우리가 좀 천천히 나간 거예요. 학기 중에는 이 속도로 못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보통 숙제 내주는 양은 7, 80문제씩 내요. 센 기준으로. 알았죠? 학기 중에는 웬만하면 그 정도 양까지 갈 겁니다. 맞죠? 뭐 이제 7, 80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많지 않고요. 많지 않고요. 좀 독하게 말해서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100문, 그러니까 일주일에 200문제까지 푸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여러분 좀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천천히 나갔었는데 일단 학기를 앞두고선 좀 부지런히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았죠? 학살할게요. 자,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나가려고 해봅니다. 드디어 이 책이 거의 끝났다. 곱셈에 대한 성질이 있는데 성질에 대한 좀 이야기를 했어요. 맞죠? 일단 뭐가 안 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이디어. 순서가 바뀌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곱셈 공식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고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라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곱한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요. 이래서 곱셈 공식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분배 법칙에 대해서는 성립을 해요. 분배는 성립을 한다. 뭔 말이냐면 a에 b 더하기 c가 있다면 ab 더하기 ac 이와 같이 분배가 될 거다 라는 것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이미 앞서서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곱셈에 마치 덧셈 뺄셈을 했을 때 0이 있는 것처럼 곱하기를 했을 때는 1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했어요. 단위 행렬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 성분이
전부 다 1이고 그 외의 것들이 전부 다 0인 행렬을 이야기하며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위 행렬은 1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수와 어떤 행렬과 곱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되게끔 하고요. 이 교환이 됩니다. 좀 특이하죠. 옛날에 뭐 어려운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뭐 그런 표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도 괜찮습니다. 단 이게 2를 포함한 식이라면 이게 곱셈 공식이 돼요.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a 더하기 2의 제곱이잖아.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a 제곱 더하기 2의 2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된다. 아까 전에 2는 1과 같은 존재라 했죠. 그래서 2의 제곱이든 몇 제곱이든 전부 다 2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2에 관련된 좀 특이한 성질이 하나 존재하는데 팁이라고 써 있는 거에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것이 등장하죠. 교육과정에선 빠진 존재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뭐 소개는 좀 해보려고 해요. A는 A, B, C, D라고 하는 행렬이 존재한다고 할 때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D의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2가 0이 된답니다. 0 행렬이 된대요. 좀 특이하죠? 그렇죠? 좀 특이합니다. 옛날에는 이 AD-BC라는 게 좀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해 줬는데 뭐 요즘은 딱히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이런 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실제 아까 전에 숙제 질의응답을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잠깐만 뒤로 넘어가서 볼게요. 1265번 문제를 봤었는데 1263번 볼까요? 1236번을 아까 질문했었는데 맞죠? 2에 관련된 걸 찾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한번 요게 정리해보면 A제곱 둘 더하면 얼마예요? 0이죠. 마이너스 0 AD 마이너스 BC 하면 얼마예요? 2 마이너스 3 그래서 플러스가 돼서 이제 2가 0인 거죠. 즉 A제곱이 뭐예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A 4제곱이 뭐가 돼요? 2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였던 거예요. 그렇죠? 직접 제곱, 4제곱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용한다면. 근데 이제 문제는 서술형에서 쓰면 안 돼요. 서술형에서 쓰면 안 돼서 그냥 해야 됩니다. 서술형이 아닌 서술형에서 여러분들은 직접 거듭 제곱을 해서 구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고요. 이때 좀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데 얘면 이게 된다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성립한다고 이게 되진 않아요. 이게 되진 않습니다.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0이다. 이런 마치 2차식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따라서 A 더하기 D는 0이고 AD 마이너스 BC는 1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서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안 된다. 즉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는 이제 이런 걸 말할 수 없다. 얘면 이게 맞지만 이거라고 해 얘가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알았죠? 이렇게 돼 있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행렬의 곱셈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의 첫 번째, 유형 9. 1269번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행렬이란 걸 왜 배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연립방정식 하려고 만든 애예요. 연립방정식 때문에. 어떤 식인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제시된 거죠. 뭐냐면 A 회사에 B 회사에서 둘 다 1톤 트럭, 4톤 트럭을 우리가 판매한다고 합니다. 1톤 트럭을 A 회사에서 사면 A, B 회사에서 하면 24. 이게 100만 원이네. 2,400만 원. 왜 이렇게 싸냐? 4톤 트럭 하면은 13, 100만 원, 30,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가격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1톤에서 4톤 트럭 두 개에 대해서 여기 가게야, 가게. X 가게랑 Y 가게라는 애가 있는데 X 가게에서는 이 1톤 트럭을 6개 필요하고요. 6대라고 하는 게 맞죠? 4톤 트럭이 B대 필요하고요. C대 필요하고요. 10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필요했습니다. 아니네, 이거는 드는 비용을 얘기한 거네. 아니죠? 깜짝이야. 이거 대수죠. 필요한 거. 이건 필요한 거. 이거는 원가라고 할까요? 가격? 원가가 있네. 판매가. 자, 근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A 회사랑 B 회사에서 X 영업소에서 Y 영업소에서 만약 이 트럭들을 산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따졌대요. 그랬더니 가격이 176, 214, D 468이 했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다시 상황을 제시해 볼게요. 지금 A 회사에서 다시 X 가게에서 A 회사의 트럭 1톤 트럭과 4톤 트럭을 구매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드는 비용이 176이라는 이야기예요. X 가게에서 A 회사에서 트럭을 샀을 때 드는 비용이 여기. 근데 B 회사에서 트럭을 살 수도 있잖아? 그랬더니 얼마래요? 이거 1톤이랑 4톤 합쳐서 다 구해보니까 D1이 된대요. D 100만 원이 된대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뭐 맥도날드랑 롯데리아가 있는데 민지가 말하는 거죠. 나 여기서 햄버거 몇 개 사야 되고 뭐 햄버거 몇 개 사고 음료수 몇 개 살지 고민할 수 있잖아. 근데 수빈이가 고민하는 양은 다르겠지.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민지가 롯데리아에서 가격 햄버거랑 음료수 사면 이거, 맥도날드에서 사면 이거라고 말을 한 거고요. 그럼 수빈이도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 내가 필요한 개수랑 지금 민지가 필요한 개수가 다르니까. 다르다고. 둘이 필요한 개수가 다르다고. 그쵸? 개수는 여기 있죠? 민지가 필요한 거, 수빈이가 필요한 거, 이게 다르다고. 그래서 수빈이가 필요한 것도 따져봤더니 수빈이도 가격을 계산할 거 아니야. 나는 A 회사에서 살려고 보니까 214, 100만 원이고 B 회사에서 살려고 보니까 468, 100만 원이 되더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두 개의 표처럼 생긴 걸 이용해서 곱셈으로 표현하고 싶대. 그걸 연습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냐? 자, X 가게에 있는 애들은 지금 1톤 트럭, 4톤 트럭 몇 개 필요해요? 6대 B대 필요하죠. 맞아요? 근데 이걸로 우리가 가격을 돈 주고 산다면, 다시 A 회사에서 산다면 A 회사에서 1톤 트럭 얼마래? A1이죠. 4톤 트럭 얼마래? 이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게 176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지금 나는 얘랑 얘를 곱했고요. 얘랑 얘를 곱해서 176이 떴다는 거죠. 그래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고? 이거 행렬로 설명할 수 있다고. 6, B, C, 10이라고 하는 필요한 개수를 A, 13, 24, 30이라는 가격과 맞추어 곱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 D라는 건 뭐예요?
X라는 애가 6대 B대 필요한데 B 회사에서 사면 24, 100만 원, 30, 100만 원이니까 얘랑 얘를 곱한 거 그게 지금 D가 됐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214, 468이 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달래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말을 합니다. P라는 애가 얘네요. Q라는 애가 얘죠. 내가 원하는 행렬 가의 1, 2성분이 D. 1,2성분이 여기잖아요. 얘가 가래요. 맞죠? 그때의 이 성분 D가 얼마? 얘가 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가에 들어갈 애는 이 가는 뭐 누구랑 누가 곱한 거예요? Q랑 P를 곱한 거죠. 맞아요? Q랑 P를 곱한 거고요. 근데 이 값이 누군지를 알려면은 지금 얘는 1행과 2열을 곱한 6 곱하기 24 더하기 B 곱하기 30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B가 필요합니다. B를 어떻게 구해요? B를 어떻게 구해요? 그쵸. 지금 여기에서 B 구할 수 있는 게 어딨냐? 얘부터 할까요? 이렇게 구하면 어떻게 되죠? PQ 요거부터 하면 6A 더하기 13B 이게 176인데 연립을 좀 더 해야겠네요. 이거부터 합시다. 얘랑 얘를 계산하면 24C 더하기 300이 얘잖아요. 468. 그래서 C라는 게 7이 되는 걸 얻을 수 있거든. 그럼 C가 7이면 그럼 이제 얘랑 얘를 계산하면 7A 더하기 130이 214라서 7A가 84고요. A는 12가 됩니다. A가 12면 여기 파란색에 따라서 B는 72면은 제가 72니까 104라서 8이 되는 걸 얻을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D는 여기다 대입하면 144 더하기 240이라 386 이렇게 384죠. 240이에요. 6이 아니라 384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이 이게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을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어요. 저기 가게에서 회사에서 물품을 사려면 누구랑 누가 곱해줘야 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야. 알고는 있단 말이야. 그것을 이제 행렬과 관련지어서 표현해 달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행렬은 이런 짓 하려고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게 지금 2x2 행렬 정도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저거 하면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행렬의 장점은 사이즈가 커져도 그렇게 막 엄청 우리가 흔히 하는 연립방정식보다는 좀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성질들도 우리가 행렬을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행렬을 이야기하고요. 이제 공학 계열의 학교에 가면은 대학교에 가면은 얘가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쓸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된다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어렵죠? 요 멘트가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좀 중요한 주제니까 잘 봐주길 바랍니다. 1272번 활용이라고는 얘밖에 없긴 해요. 나머지는 그냥 단순 계산 조작하는 내용이라 1272번 볼게요. A라는 애가 10, 0 마일 B라는 애가 마일 4, 2 마우 이렇게 됩니다. A제곱 더하기 AB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B제곱 계산하면 되겠죠. 하나씩 다 맞아요? 그러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A 마이너스
얘를 A로 묶고 얘를 B로 묶으면 A로 묶었을 때 A 더하기 B, 얘를 마이너스 B로 묶었을 때 A 더하기 B라서 얘가 뭐예요? 네, 맞습니다. 합차공식이에요. 합차공식이죠.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두 개만 곱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개 곱해달라는 게 아니라. A-B는 어떻게 돼요? 이 둘 빼면 2, 마4, 마2, 4가 되고요. A 플러스 B는 어때요? 이 둘 더하면 0, 4, 2, 마6 이렇게 됩니다. 곱해주면 돼요. 행, 열 곱하면 마8, 1행, 2열, 8, 24, 32. 행, 열, 0, 8, 행, 열, 마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2. 다 더하면 얼마예요? 0.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275번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애가 0, 1, 마 3, 4래요. 근데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게 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뭘 알려줬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애가 마2, 마1, 1, 5래요. 그럼 뭔 생각이 들어요? 얘랑 얘를 뭐 할 생각이 들어? 그쵸, 둘을 빼면은 AB 더하기 BA가 나옵니다. 얘에서 얘 뺀 거니까 2, 2, 마4, 마1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B의 제곱이거든. A-B의 제곱은 A-B 곱하기 A-B라서 걔도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그쵸, 얘에서 얘를 뺀 게 얘라고 생각을 해줘야겠죠. 다시 한번 둘을 빼줘요. 그럼 마4, 마3, 5, 6이 되겠습니다. 네, 다 구해달래요. 4번이죠. 이와 같이 곱셈공식과 관련된 형태가 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 곱셈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A는 111 X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B라는 애는 Y1, 1,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곱과 같아요. 이상해. 이게 뭐야? 합차공식 됐네? 안 된다 했잖아요. 왜 안 된다 했어요? 이 둘이 원래 같지 않으니까 맞지. 교환이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안 된다 했는데 된대. 왜 그래? 아, 얘는 특이하게도 성립하나 봐. 이 둘이. 특이하게도 성립할 때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서 관계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건 AB랑 BA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관계식을 찾아달라는 이야기예요. 일단 AB부터 보죠. AB는 1행과 1열부터 쭉 곱하면 되죠.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얘랑 BA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1 마이너스 Y, 2행 2열, 1 마이너스 X제곱 Y. 둘이 같으니까 사실 얘랑 얘가 같다는 게 핵심이 되겠죠. 핵심이 될 겁니다.
아, 그러면은 얘랑 얘랑 같으니까 y는 2분의 1에 1-x제곱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걸 우리가 fx라고 했대요. fx라고 할 때 x축과의 교점을 pq, y축과의 교점을 r로 했답니다. 자, 이거 그래프 그려달라는 이야기네요. y는 2분의 1에 1-x제곱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x절편 1, y절편 마이너스 1, x절편 1과 마이너스 1, y절편 0,2분의 1. 여기 세 개의 넓이는 세 점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가로 길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얼마? 2분의 1이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1283번) 보겠습니다. A라는 애가 1, 1, 이때 1, 2. 이거 이 유형은 좀 어렵죠. 약간 퍼즐 맞추기 같은 느낌이 강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마일은 3, 4 4, 6은 PQ 이렇게 됩니다. 얘네 둘을 이용해서 요거를 구해달래요. 이게 뭔 말이야? 고민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죠. 뭐냐면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A에 1,0이라는 애가 있죠. 뭔가 있겠죠. 곱해서 뭔가 나올 거예요. 그거랑 A에 0,1을 더하잖아? 그럼 이거 얘네끼리만 더해도 돼요. 얘네 일종의 개수처럼. 그럼 1, 2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A에 1, 1 곱한 게 1, 2고 A에 1 마이너스 1 곱한 게 3, 4잖아. 그럼 이 두 개로 적당히 얘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얘네들 도 구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예요. 그럼 다양하게 구할 수 있긴 한데 일단 이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해 볼게요. 첫 번째 약간 내가 생각하기 편한 형태로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네 둘을 더합니다. 그럼 얘네끼리만 더해도 된다 했죠? 그럼 뭐예요? A에 2, 0이에요. 더하면 4, 6이죠. A의 2, 0이 4, 6이라는 이야기가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얘를 빼요. 그럼 A에 0, 2가 되죠. 얘에서 얘 뺐으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걸로 쟤를 제조할 거예요. 근데 봐봐, 2, 0이랑 0, 2는 여기다 4, 6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있죠. 여기다 2 곱하고 얘한테 3 곱하면은 4랑 6이 되죠. 그래요?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3 곱한다. 즉 내가 원하는 2, A의 2, 0 더하기 3, A의 0, 2 이렇게 해야지 A의 4, 6이 된다며. 그치?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3 곱하면 딱 4, 6이니까. 근데 그게 A 2,0이 얘고 A 0이가 얘란 말이야. 거기에다 2랑 3 곱한 거죠. 그래서 2, 4, 6 더하기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얘 계산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구한 값은 얼마예요? 2, 6이 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얘랑 얘 곱해달래요. 12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운 아이디어인데 방금 내가 얘네들을 뭐 더하고 빼서 만든 걸로 쟤네를 만들어 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x라는 것을 여기에다 곱해서 곱하고 적당히 y, 이거 다른 풀이에요.
적당한 y라는 것을 저기다 곱해서 a에 x 더하기 y랑 x 빼기 y를 계산하면 얘가 될 수도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번에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가능하대요. x 더하기 y가 4고 x 빼기 y가 6이네. 누구예요? x가 5고 y가 마일인 거죠. 그래서 네, 계산하면 됩니다. 5a에 1, 1 마이너스 a에 1 마일. 얘가 얼마라고 써있어요? 1, 2죠? 그래서 5, 10 빼기 3, 4 하면 똑같이 2, 6 나오죠. 이렇게 한 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되게 하나하나 쪼개는 것, 그리고 또는 우리가 이걸 적당히 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것,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뭐 힘든 사람들은 이거부터 하고요. 이해가 좀 된 친구들은 이렇게 진행하면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은 이쪽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한 번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랄게요. 1288번.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a가 5가 됐답니다. 이걸로 a 33제곱을 구해달래요. 어쩌라는 거지? 고민을 해요. 근데 여기는 좀 어려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아이디어. 예를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우리가 적당히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실제로 내가 걔네들을 구성할 수 있고 그게 더해서 어떻게 되는지 육안으로 확인했다면 그냥 단순히 식만 제시된 거예요. A가 뭔지 몰라요. 그렇다고 행렬, 이 2x2 행렬이라고 해서 A, B, C, D라고 작성해서 하는 거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그럼 그걸 얘를 어떻게 풀 거냐 고민을 하자는 거지. 어쩌지? 하다가 우리가 이런 형태를 본 적이 있다는 걸 떠올려야 돼요. 이 형태를 못 봤다면 사실 문제를 풀기는 많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형태가 등장한 거 어디서 등장했는지 혹시 알아요? 이거부터 합시다. 이거 어디서 등장했던 거예요? 두 번 등장했어요. 어디랑 어디예요? 곱셈 공식이랑 오메가에서 두 번 등장합니다. 오메가라고 하는 대상은 뭐였냐면 x세제곱은 1의 허근을 우리가 보통 오메가라고 했고요.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거의 한 근 x에 대해서는 세제곱을 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왜 얘랑 관련이 있냐라고 한다면 이 인수분해, 즉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라는 인수분해가 a 마이너스 b 곱하기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된다면 거기서 b가 1일 때가 얘고요. b가 2일 때가 얘예요. b 2 대입하면 얘잖아요. 그쵸? 그럼 쟤를 보고서는 얘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떠올려야 되는 게 누구예요? 얘까지 떠올리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a-2를 곱하면 2이죠.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이라는 애가 2가 포함됐을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a 세제곱 마이너스 8, 2가 성립하게 되고요. 당연히 0행렬을 곱했으니 0이 돼요. 그래서 a 세제곱이 얼마가 돼요? 8, 2가 뜬다라는 정보가 제시됩니다. 요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곱셈 공식을 떠올리지 못하면 이거에 대한 곱셈 공식 떠올리지 못하면 문제가 수렁에 빠져요. 진행이 안 됩니다. 계속 말해요. 곱셈 공식은 당연히 다 외워야 돼요. 복잡한 식을 봤을 때 인수분해 떠올리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33제곱을 묻는 거죠. 뭐예요? A의 33제곱은 사실 8, 2의 몇 제곱이야? 33제곱이죠. 그래서 8의
잠깐 8의 11제곱이죠? 그럼 세제곱의 11제곱이니까 8의 11제곱 2가 됩니다. 2,2 성분은 어떻게 돼요? 이게 8의 11제곱에 1, 0, 0, 1이니까 얘에다가 얘를 곱한 값 얼마? 8의 11제곱이 되겠어요. 저걸 보고서 얘를 떠올려야 된다. 여기 있는 요놈을 떠올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지 않다. 굉장히 쉽지 않다. 지금 좀 잘 해둬야 돼요. 지금 좀 잘 해둬야 5달 뒤에도 기억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5달 뒤에 시험 보잖아요. 그렇죠? 시험 4달 반 뒤에 시험 봐요. 4달 반 뒤에. 4달 반 동안 그냥 까먹겠지,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지금 잘 해놔야 그나마 기억이 조금 남는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험 날짜 슬슬 나왔던데? 혹시 학사 일정 나왔으면 보내줘요. 학사 일정 받거나 했으면 보내줘요. 알았죠? 뭐 어떤 학교는 4월 말에 시험 보던데 4월 말도 아니야. 4월 24일?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2달 남은 거죠. 시험 2달 남았어. 그런 학교가 있는 거죠. 아니다. 2달 반? (1292번) 봅시다. A 더하기 B가 1001이래요. 1001 뭐예요? 2죠. 2가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가 교환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AB 더하기 BA는 당연하게도 뭐예요? 2AB예요. 됩니다. 그러니까 B 이게 2와 관련 지어지잖아? 그럼 이거 무조건 교환돼요. 왜냐? B라는 게 2-A란 말이죠. 그럼 AB라는 것은 A 곱하기 2-A라 A-A제곱인데 이거는 뭐 A-2 곱하기 A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BA랑 같게 됩니다. 2가 교환이 되기 때문에 2를 포함된 식이 있다면 그냥 무조건 교환이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AB 더하기 BA라고 이거 다른 애랑 똑같아 라고 암시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애와 아예 다릅니다. 교환이 되는 애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을 하는 거죠. A 더하기 B가 2인데 A 세제곱은 B 세제곱은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뭔 생각이 떠올라요? 아무 생각 안 떠올라요?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라는 애가 A-B 교환 법칙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됩니다.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영행렬입니다. 영행렬. 근데 A-B는 잘 모르겠죠? 이렇게 해볼까요? 별로 안 좋나? 이게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게요. 미안합니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볼게요. 이게 마이너스 2이네요. 그렇죠? 얘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더하기 B라고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을 할 수 있죠. 근데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뭐야? A 더하기 B가 2니까 2가 됩니다. 마이너스 3AB의 얼마예요? 2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달라진 게 없어요. 끝. 넘기면 됩니다. 2를 넘기면 마이너스 3, 2가 마이너스 3ab이므로 ab가 얼마? 2.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2ab는 얼마? 2. 이렇게 됩니다. 얘가 더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2를 포함했을 때는 교환이 되기 때문에 곱셈 공식이 성립하는 되게 특수한 일이 벌어진다. 다른 데서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곱셈 공식 변형을 떠올려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1296번 얼마 안 남았네요. a-b가 2다. ab가 5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a-b는 2잖아요. 그래서 이 b를 이렇게 슉슉 넘기면은 b라는 애가 a-2가 됩니다. 그러니까 ab라는 것은 a 곱하기 a-2고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가 되는데 그게 영행렬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억 a제곱은 a가 맞죠. 니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냐?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a 더하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2ab거든? 맞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2죠? 더하기 0이라서 2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맞죠? 저 대입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곱셈 공식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디귿 a제곱 b제곱은 뭐냐? 말했죠. 원래는 이걸 보고서 우리가 ab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2를 포함된 식일 때는 교환법칙이 성립함으로 ab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영행렬 곱하기 영행렬이라 그냥 0이 되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라스트 원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면서 또 질문 받고. 네. 책 아직 안 산 사람이 혹시? 주문을 했어? 안 했어? 토요일까지 와? 가서 살려고 했어? 가서 사요. 잘 가져오기만 합시다. 해설지 같은 거 안 들고 다니면 되니까 해설지 미리 버리세요. 그쵸? 여러분 해설지 같은 거 안 보잖아요. 그쵸? 해설지가 더 두꺼워요. 책보다 해설지가 더 두꺼우니까 버리고 다니세요. 뭐하러 챙겨봤지? A라는 애가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E가 0이랍니다. A 더하기 D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선생님 K 리미터 정리에 따라서 쓰지 마요.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D의 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의 2가 0이니까 얘가 3이고 얘가 마사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A, D, B, C가 뭔지 모르겠지만 걔에 대해서 얘는 성립하겠지. 근데 이게 성립한다고 A 더하기 D가 3이고 AD-BC가 마사이진 않다고.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맞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에요? 아니잖아. 안 되는 애가 있다고. 되는 애도 있지만 그런 관계예요. 알았죠? 그래서 반대가 성립 안 하는 애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해주면 돼요. 자,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A 더하기 D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 중에 최대라는 멘트를 물어보는 풀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최대 최소에 대한 거 우리가 배운 게 하나밖에 없어.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배운 적이 없습니다.
2차 함수밖에 없어요. 2차 함수 말고 여러분 최대차수랑 언급한 적 있어요? 없잖아. 있긴 해. 다른 거, 그 범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연수, 정수라는 멘트가 있을 때만 돼요. 아니면 부등식이 있거나.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 자연수, 정수 있어? 없잖아. 그러면 얘는 아마 어떠한 2차 형태로 표현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보통이라는 거죠. 보통이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걔가 첫 번째 후보다. 일단 그럼 뭔가 관계식을 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 진짜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 2를 해도 괜찮죠?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것도 괜찮아요? 얘를 봤을 때 뭐가 떠올라? 떠오르는 거 없어요? 그쵸. 인수분해 되잖아. 그쵸. 물론 얘는 일반적인 2차 방정식처럼 얘네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그러니까 a는 4, 2 또는 a는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알았죠? 그게 아니어도 0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둘 곱합시다. 그러면 0 행렬은 아니죠. 얘랑 얘랑 곱하면 0이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0이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0이고요. 얘랑 얘랑 곱해서 0입니다. 둘은 0 행렬이 아니지만 제곱이 0이 돼요. 제곱도 0이 되는데 뭐 제곱 아니라고 해서 0이 안 되겠어? 당연히 가능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0이 아닌 애들끼리 곱해도 0이 됩니다. 얘네 둘이 이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a는 4, 2, a는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일단 써보자는 거죠. a-4, 2는 뭐예요? 여기서 4, 2를 빼면 4, 2라는 건 1, 0, 0, 1이에요. 그쵸? 걔를 빼주면 a-4, b, c, d-4가 되고요. a 더하기 2는 a 더하기 1, b, c, d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이 둘을 곱한 건 그래도 0이 돼야 되죠. 그쵸? 그래서 곱해보죠. 얘랑 얘를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더하기 bc 4인데 좀만 넓혀야겠다. 얘랑 얘를 곱하면 b로 묶었을 때 a 마이너스 4 a 더하기 b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자, 세 번째 2n과 1렬을 곱하면 이거 cc가 있어서 c로 묶었을 때 a 더하기 d 빼기 3이고요. 얘랑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bc 더하기 d제곱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어쨌든 싹 다 0이거든? 싹 다 0이에요. 얘가 어쨌든 0이야. 그럼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야. 잠깐만. 근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누가 띄어요? a 플러스 d 빼기 3이 있네? 근데 얘가 뭐래? 0이라며. 야, 그럼 a 더하기 d 뭐야? 3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후보. 근데 a 더하기 d가 만약 3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b가 0이면 되죠. 또 c가 0이면 돼요. 근데 b, c가 0이네? b도 0이고 c도 0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b, c가 0이니까 이거 날라가죠. 누구만 남아요? 얘가 뭐면 돼요?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도 0이고요. b제곱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4도 0이고요. 얘는 a 더하기 d가 2차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a와 d가 실제로 방정식으로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거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4 또는 마이너스 1. d가 될 수 있는 것도 4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a 더하기 d가 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최대는 8이겠죠. 그래서 얘가 그냥 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어떤 이게 는 0이기 때문에 방정식이 해가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걸 구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